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오너입니다. 네, 조양호 회장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이 오늘 새벽 미국 현지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양호 회장은 지난해 10월만 해도 한미 재개회의 30주년 기념 오찬 간담회 등에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다들 좀 놀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인은 밝혀졌나요? 처음에 이제 한진그룹이 숙환이다 이렇게만 밝혔는데 온갖 추측이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조양호 회장의 사인은 폐질환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구체적인 병명을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병명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조양호 회장 측은 지난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당시에 폐가 섬유화되는 병이 있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라면은 폐 섬유화증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보는 상황입니다. 뭐 알려진 바로는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에 가서 투병 중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뭐 본인이 밝힌 바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워낙 이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병을 핑계로 해서 사법 절차나 비판 여론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경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언론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2월 초에 조양호 회장은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출국을 해서 미국에서 수술을 받은 건데요. 이때도 좀 병을 감안한 수사기관에 일정한 배려가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수술을 받은 후에 회복되는 상태였다던데 이 사내이사 연임 실패가 병세를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대한항공 관계자 등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언론에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 대한항공 주총 전까지만 해도 조양호 회장의 병세는 상당히 회복되는 듯했는데 대표이사직을 잃은 이후에는 병세가 이제 급격하게 나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 뭐 갑질 논란 이런 것들로 연이은 검찰 수사를 받고 이런 상황도 아마 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걸 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양호 회장 사망 소식이 나오고 한진칼 주가가 아주 급등했죠? 그렇죠. 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로 볼 수 있는 이 한진칼의 주가는 오늘 전일 대비 20.63% 오른 34,4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좀 한진칼의 주가가 폭등한 것은 첫째로 그간 이제 조양호 회장의 존재를 오너 리스크 문제다 이렇게 인식해온 투자자들의 시각이 반영된 거라는 분석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둘째는 이 오너 리스크를 근거로 해서 한진그룹의 경영 참여를 모색해온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오늘 이제 한진칼의 지분을 늘리고 있다. 이런 이제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이 주가 변동의 폭이 더 커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 확보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하에 아마 상승이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조양호 회장의 지분은 누가 승계하게 됩니까? 지금 뭐 조양호 회장의 자녀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 이 3남매가 있는데요. 조양호 회장이 갖고 있던 한진칼 지분 17.84%를 누가 얼마나 승계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 복잡한 시나리오들이 뭐 언급이 되지만 오너일가 내부에서 이 3남매 중 한 명으로 합의를 해서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전부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야 이 이른바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라는 것에 차질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만일 3명이 지분을 나눠 갖게 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앞서 이제 언급한 이 13.37% 지분을 갖고 있는 KCGI가 최대 주주가 되는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나서서 전문 경영인들하고 좀 비상체제로 그룹을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분 승계하면 또 상속세가 나오죠? 그렇죠. 이거 뭐 경영권 승계는 상속세랑은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건데요.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등의 상장 계열사 주식 가치를 다 합치면은 약 3,579억 원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상속세율을 50%만 적용해도 1,789억 원에 이제 달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다가 조양호 회장 명의의 부동산 등의 어떤 자산에 대한 상속세도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오너일가 내야 할 이제 상속세 규모는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이제 5년까지 나눠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경영권 승계를 받는 경우로 가게 된다면은 이 세금을 나눠내면서 주식 담보 대출하고 배당 증액 이걸 통해서 이제 이른바 총알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 그래도 담보 대출에는 한계가 있고 배당 증액에는 또 여론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뭐 아예 오너일가가 임원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전문 경영인에게 이 경영권을 넘겨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 재벌 문제의 한 축이 경영권 승계와 상속세 납부 문제에서 벌어지는 뭐 위법 행위라든지 이런 무리수인 만큼 앞으로 이 대목에 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반쪽 최고위입니다.
바른미래당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최고위 열렸는데요. 7명 중에 5명이 안 오는 바람에 이 손학규 대표하고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하는 이 최고위가 돼버렸습니다. 그건 반쪽도 안 되는군요. 그렇죠. 이 바른정당 출신인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이 회의를 보이콧한 것으로 봐야 될 거고요. 국민의당 출신인 김수민 최고위원, 권은희 정책위 의장은 개인 사유 때문에 이제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보궐선거 후폭풍이 이어지는 현실이 이제 그대로 이제 드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손학규 대표 뭐라고 한마디 안 했나요? 다음 선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내년 총선은 다를 거다. 중도 세력의 확대로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주력권의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회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지금 내가 그만두면 누가 당대표를 하겠느냐. 당세를 모아서 뭐 한국당하고 다시 통합한다는 말까지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뭔가 정계 개편을 향하는 움직임이 어느 쪽에서건 구체적 수준에 이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방금 언급한 당세를 모아서 한국당과 다시 통합한다는 말. 그 말은 누구한테 나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중징계를 받게 된 이현주 의원 쪽을 주목하는 눈길이 있는데요. 이현주 의원은 오늘 아침에 이제 MBC 라디오에 나와서 내년에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면서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탈당이나 자유한국당 입당 등에 대해서는 당장 결정을 못 내렸다면서 그건 주변 사람들과 논의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입장도 비슷해요? 일단 자유한국당 쪽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뭐 설득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파다한데 아직 뭐 직접적으로 입장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당대당 통합을 모색하는 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살아남기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제는 당 지도부를 장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손학규 대 유승민 뭐 이런 식으로 당권 경쟁 구도가 잡힐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한쪽에서는 나오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바른미래당이 가장 힘든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